이 시간은 제42강 장기수선 계획과 수선 적립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용태입니다. 먼저 장기수선 계획하고 장기수선 적립금하고 충당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법에 따라서 적립금으로 쓰고 충당금으로 쓰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이란 당의 건물의 공용 부분과 부대복리시설 대지에 대해서 그 기능과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주요 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해 공사 분야와 종별 수선 방법, 수선 주기, 수선율, 면적, 수량, 단가 등을 사전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하고 일반 수선 유지비하고 차이점을 보면은 일반 수선 유지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원상 회복이랄지 본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선 유지비는 실제 사용자, 실제 거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산출된 총 수선 비용 추산액을 연도별 월별로 안분해서 적립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 요소를 연장하고 실질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그리고 이 부담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퇴점할 때 소유자에게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수선 계획의 법적 근거를 보면은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법, 2019년 4월 30일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그 다음에 임대주택법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는 장기수선 적립금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음 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 관리 계획을 어떻게 되냐면 사용승인 신청 시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 관리 계획 안에 이 장기수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9년 이후에 할 때는 건축주가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한 걸 가지고 계속 이어서 보완하면은 아주 좋은 장기수선 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의무대상 공동주택보다 여기가 의무대상은 얘가 150세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없죠. 그래서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냥 150세대가 없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가 없이 중앙집중식 남은 방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립주체는 사업주체, 건축주고 적립은 관리주체가 하고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는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분양 전환 시 입주자 대표에게 넘겨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에서 수선 계획과 수선 적립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수선 계획에 포함해야 될 사항은 계획기간, 예비역 보수, 옥상방수, 급수관, 배수관, 교체창, 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 대상 및 수선 방법, 그러니까 수선 대상별 예상 수선 주기, 계획기간 내 수선 비용의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수선 계획의 재검토 주기, 수선 적립금의 사용 절차, 그 밖에 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집합건법 17조 2에서 보면 수선 적립금은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선 적립금은 규약하고 가리단 집회의 결의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부분 소유자의 지분 비율,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하고 관리단이 전수하는 동안 매달 적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되지 않는 전유 부분의 수선 적립금은 분양자가 부담하고 예치 방법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은행은 얘기겠죠. 또는 우체국의 관리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선 적립금 사용 용도로서는 이건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에는 규약하고 관리단 집회 결의인데 밑에는 규약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수선 계획에 따른 공사,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에 사용이 되고 이 두 공사를 용도로 사용한 규모는 변제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유부분별 수선 적립금 산출 방법은 수선 계획 기간 중에 총 수선비 총액을 계획 기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연이 되겠죠. 연을 또 12로 나누면 월이 될 것이고, 월을 공급 면적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단가가 될 것입니다. 이 제곱미터 단가를 전유부분 면적으로 곱하게 되면 월간 전유부분 수선 적립금이 되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은 수선계획 수립 기준으로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 보면은 건물 내부에 이렇게 6개가 있고, 여기 안에도 구분, 지붕 예부 되어 있고, 공사 총별되어 있고, 수선 방법, 수선 주기, 수선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선 주기 기준일은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기수선 적립금 충당의 원천입니다. 자, 장기수선 적립금, 장기수선 충당금의 모을 수 있는 원천인 거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금방 설명했던 관리비와 구분해서 매월 징수해서 적립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적립한금을 적립한 은행에 이자가 높은 데로 갖다가 예치를 시켜서 이자 수입으로 적립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잡수입, 관리 수입, 법에 따라서 잡수익, 관리 수익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수익을 처분해서 적립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장기수선 적립금 예치로 이자 수입은 이자 수입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장기수선 적립금, 장기수선비를 적립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 적립금으로 하고, 선납세금을 떼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법인세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장기수선 적립금으로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잡수익을 처분하여 적립하는 방법에는 이 집합건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합건물법 17조에는 고용부분의 비용 부담 수익에서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규약에 달리 정하면은 그 규약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 표준규약은 일정 부분에 이 고용부분 수입에서 일정 부분은 관리비 예산 초기에 몇 프로까지는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은 입주자의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는 잡수익은 중개기 설치해서 발생하는 잡수익, 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익, 그 다음에 공사, 장기수선 하자보수, 이런 보수로 인해서 발생한 폐기물 등의 매각수익,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익을 장기수선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가 있는 유통산업발전마다 표준관리 규정에서 보면은 공용 부분의 임대 수입하고 기타 구분 소유자에게 기속돼야 하는 수입 중에서 30%는 수선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하고 70% 금액은 장기수선 적립권을 적립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은 비용을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서 취득을 하는데, 규약이 있으니까 이 규약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해당 집합 건물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것이 거의 잡수익은 일부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잡수익을 처분해서 적립했을 때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익을 처분해서 장기수선비로 적립할 때 이 문제점과 개선 방법인데, 문제점은 아까 규약으로 인해서 거의 중강제적으로 적립을 유도해 놓고 법인세 등을 부담시킴으로 재원이 축소가 돼버립니다. 자, 이거 어떻게 축소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 잡수익 중에서 3억 원에 대해서 처분해서 장기수선 적립금으로 넣겠다 했을 때 법인세가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니까 6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와 주민세가 법인세의 10%니까 6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총 처분하고자 하는 금액의 22%인 6,600만 원인 세금으로 공제하고 2억 3,400만 원만 실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집합 건물별로 차별화의 형평성에 예비가 됩니다. 어떤 거냐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자사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56조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의, 임차인 대표의 또는 유사한 관리기구의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 중개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서
잡수익을 처분해 장기수익 적립할 때는 송금 산입이 가능해서 세제 혜택을 보고 있으나 나머지 집합건물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으로 모든 집합건물의 잡수익을 그 장기수익비로 적립할 때는 송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세법을 신속 개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 공익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장기수익을 하게 되면은 건물의 장수명화, 안정성으로 내용연수가 연장되므로 막대한 재건축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국가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운영주체들은 법인, 비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하므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합건물법에서 잡수익은 각 구분 소유자 관리자는 모시고 관리 운영 주체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평성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개선한 모든 집합건물의 잡수익을 장기 수선비로 적립할 때 송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신속하게 이렇게 세법을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